대전은 인구 150만이 넘는 거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대전의 정체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전의 상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딱이 이거다라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전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시리즈로 10회 정도에 걸쳐서 각 부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대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탐색해보고 바람직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장기적인 기획물에 처음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상징적인 퍼포먼스도 있을 예정인데요. 음악도 있을 테고 그림 해설도 있을 테고 오늘 나오신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예, 좀 그림 그리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충남대학교 자체행정학과 강병수 교수입니다. 네, 모건대학교의 음악대학 관현악학부 김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백향기입니다. 그리고 출연자는 앞으로 고정 출연도 있고 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전부 고정 출연자는 아니시지만 고정 출연은 사실은 저쪽에 한번 카메라 좀 잡아줄 수 있나요? 저분들이 고정 출연자가 될 것 같은데요. 홀로에 계신 방청석에 방청객분들이 고정 출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대전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 교수님이 개념 정의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정체성이란 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개념은 틀린데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때 그걸 정체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은 같은 지역 사회에서 같은 생각을 같은 가치를 가지고 계속 공유하는 그것을 저희들 두 개 다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정체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서 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도시나 지역의 정체성은 더 모호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 사실은. 예.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 이렇게 저희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얘기한다면 대전의 정체성을 어떻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전의 정체성을 참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인구가 상당히 유입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옛날 선조 때부터 여기 쭉 살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생활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직장을 옮겨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여기서 오랫동안 산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여기서 태어나면서 이 세 분류의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분류가 과연 어떻게 함께 해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우리 대전은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존에 여기서 역사적으로 살던 그런 분들이 보다는 오히려 유입된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그렇고 주요 경관을 들어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정체성의 한 표본으로 이렇게 채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파리의 에펠탑이나 세느강, 뉴욕의 허드슨강, 자유의 여신상, 또 한강하면 서울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대전하면 금강도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선 선생님 어떠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강만큼 확실한 정체성도 없죠. 그 정체성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도 제가 고산 등반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세상에 태어나서 그, 대륙의 극지를 한 번쯤은 가서 밟고 오면 좋겠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백두산에서부터 아세아의 히말라야 또 유럽의 엘브루즈 아프리카의 키리만자로 남아메리카의 콩카구아 북아메리카의 저기 메켄리 뭐 이렇게 가보기는 하자. 그래도 세상에 태어난 어떤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정상을 올라가 본 곳이 키리만자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중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문 등산가가 아니니까. 뭐 하긴 전문 등산가도 꼭대기 못 올라간 사람 많지만 그 키리만자로 5,895m를 올라가면서 출발하면서부터 내가 꼭 그 만년설에 앉아서 정체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리라. 그때 밀레니움이 다시 온다 뭐 이렇게 준비하고 막 그러는 때여갖고 각 분야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내세우고 뭐 그러던 때예요. 그런데 5,000m를 넘어가니까 한 발짝 한 발짝이 이거는 고난이고 고문 같고 또 산소가 부족하니까 왜 그렇게 또 졸음은 오는지 한 발짝 내딛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서 겨우 올라갔다는 인증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생각하니까 정체성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게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식주가 정체성의 근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먹고 자고 입고 거주하는 그런 것이 정체성을 만드는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그 젊은 사람들 어린이가 홀토아동복지를 통해서 해외로 이방됐다가 성인이 돼서 돌아와요. 연어가 돌아오듯이. 근데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보면 분명 우리나라 사람인데 체격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조금 달라졌어요. 힙이 올라가고요. 의자 생활, 침대 생활에서 그러니 먹는 게 예, 달라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달라져요. 잠깐 중요해요.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들으려고 제가요. 그래요. 예, 아이, 우선은 근데 이제 전개를 좀 한 다음에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뭐 끊는 건 여기서 끊으면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저 충청도에 충청도를 정말 얘기할 때 이제 대전 충청을 저는 하나로 묶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분리돼서 고립적으로 얘기해서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대전만의 어떤 특성을 다 정체성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충청으로 같이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충청도 하면 저 김 교수님은 고향이 여기는 아니시잖아요. 예, 아니 충청도는 요즘 대세인 슬로우 라이프의 그 원 고향이라고 본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충청도 말이 상당히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느린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예, 아까 인구의 유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조금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언어로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또 조금 제가 또 언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를 완전하게 하고 있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또 한 번 쉽지가 않고요. 음악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그 인구 유입으로 본다 그러면 천안이나 대전이
천안 삼거리 해가지고 세 개의 길, 네 개의 길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인구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렀고 또 대전도 저도 또한 이 대전을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는데 어떻게 20여 년간, 20몇 년간을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적으로 어떤 가까이 해본다 그러면 천안 삼거리, 그 흥타령 이런 게 있긴 한데 그 뭐 하나의 타령만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타령 안에 숨어 있는 아까 그 생활, 그죠? 뭐 이렇게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 그 당시에 생활하고 계시던 우리 선조님들의 흥, 그죠? 그다음에 삶의 라이프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연을 즐기는 자연을 노래하는 흥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흥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자연 그다음 주위의 어떤 모든 그를 흥 타령 안에 다 녹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의 그 멜로디 안에만 멜로디만 단순하게 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다양한 문화 의식과 생활이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그럼 뭐 천안 삼거리의 그 흥타령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선 그 우리 한민족 안에 들어 있는 그 아리랑 문화라든지 그죠? 그 아리랑 하나에도 참 많은 그 멜로디 그 정말 단순한 아리랑의 멜로디지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흥타령처럼 거기에도 우리 민족의 어떤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청도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백제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충청도 사람이 부산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전라도 사람이냐고 이렇게 억양이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이제 충청도 말이 상당히 느리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빠른 말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계곡이 뜻입니까를 계하라. 함축적으로 예. 압축해서 그렇습니다를 계하라든지. 예, 예. 굉장히 빠른 또 용어 압축 용어를 쓰죠. 예, 예. 예.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는 거는 나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은 자기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예.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틀려요. 특히 출구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딴판이라 어떤 분은 미리 샴페인을 터뜨렸다가 나중에 더 큰 상심을 맛볼 수가 있었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전에서 오래 사셨죠. 네. 예, 학교도 여기서 네, 다니시고 네. 이제 근데 대전 분들이 말은 느리지만 성격은 되게 빠르더라고요. 아. 저 역시도 좀 빠른 편인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빠른 면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그 인간의 정체성이 의식주 기분이 의식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죠. 네네. 참 좋은 그렇다면 제2의 정체성은 역시 그 문화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아까 했었어요. 그 유럽의 유명한 그 나라들을 보면은 지금 많이 못 살고는 있지만 그 옛날 과거의 그 문화유산들이 전부 그 문화예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지금 먹고 있거든요. 살고 있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면은 제일 이렇게 뒤처지는 게 문화예술에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그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도 길이 남을 게 문화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런 면에서는 뭐 대전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뭐 경제 사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많이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전에서도 제2의 정체성을 뭐 문화예술 육성에 뭐 저기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 옆에 연정국악원 뭐 쭈루룩 있잖아요. 하나의 그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서 대전의 어떤 정체성을 문화예술에 이렇게 두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세계화가 세계적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거대 자본주의들이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와중에 지역의 고유성이나 희소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거나 상실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화의 어떻게 보면 광풍이라고 하는데 이 광풍 속에서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지역의 희소성이나 고유성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있는 걸 제대로 지키든지 그러려면 그게 이제 문화 자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화 자산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뭐 세계적인 축제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또 뭐 칠레 산티아고 같은 데는 순례길 그 걷기 위해서 거기를 또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기산 선생님처럼 그 킬리만자로나 그 고산을 또 다른 의미지만 티베트에 있는 그 고산 준봉들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킬리만자로 꼭대기 가니까 표범이 있습니까? 조용필 노래 예. 이게 노래죠. 저도 조용필 노래 열심히 흥얼거리고 가서 그것도 노래도 한번 불러봐야지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참 힘든 거지만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미술 평론가들이 저마다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뭐라는 말은 한마디들 안 하고 정체성을 찾자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모르고 정체성만 내세운 거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 의식주가 키워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10년을 한복을 입어봤어요. 한복을 입었더니 제 주변에서 기산이 이제 튀려고 별짓을 다 하고 앉았구나. 대전역에다가 터미널 근처에다가 자리 깔고 아주 책을 펴놓고 돋보기 하나 갖다 놔 관상 보라고 아니면 운동권으로 접어들었나 뭐 별소리를 다 해. 개량 한복을 입으시니까 아니. 그렇죠. 처음에 개량 한복도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더라고. 그리고 한복의 정의를 한복을 연구하시는 분이 모르더라고. 그런데 저는 정체성 얘기를 하시니까 한복 의식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중심은 조선 시대에 머무른 거예요. 한족이 입었던 옷이 한복인데 따지고 보면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틀렸잖아요. 고려 때는 중국식이 거의 원나라식이 많았단 말이죠. 조선식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바지 저고리뿐이었어요. 근데 대원군 때에 그건 근대거든요. 그때 강화도에 불란서 배가 와서 우리가 그걸 격침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포로를 잡아왔는데 불란서 군인들이 입은 옷이 단추가 많은 조끼였어요. 그때 저 음악 하시니까 이 저 반코트만큼 내려오는 저걸 겉에다 입고 좀 자른 불편한 것만 자르면 담배 쌈진이 돈을 넣기가 참 좋겠구나. 우리는 그때까지 그게 없어서 끈에다가 주머니를 매달고 담배 쌈지를 거기다 넣고 담배 쌈지 등을에다 꽂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걸 잘라서 조끼가 됐어요. 대원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위에 겉옷을 하나 중국식 추우니까 겉옷을 입고 왔어요. 소없는 니비옷이에요. 두루마기도 아니고 반코트 같은 감정이잖아요. 그게 마고자로 변한 거예요. 그럼 한복을 우리는 조선시대에 뭐 대단한 거로 착각하는데 조끼도 마고자도 대원군 이후에 들어간 거예요. 임진날을 중심으로 계산하면요. 임진난 이후에 드는 거는요. 담배도 임진난 이후에 들어왔죠. 고춧가루도 임진난 이후에 들어왔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김치가 빨갛게 고춧가루 해갖고 뭐뭐로 세계적으로 뭐 우리 저 음식으로 내세우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임진난 이후에요. 그전에는 고춧가루 없어서 하얀 소금에 절인 그런 김치만 먹었다고요. 그걸 계산해보면 그러면 그림 그리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먹을 붓으로 이용해서 썼단 말이죠. 그때는 필기구가 붓밖에 없었고 종이는
한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모두의 사회자께서 정체성이 없는 게 대전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을 뒤집으면 이런 얘기가 돼요. 그것은 대전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 그렇게 바꾸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많은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편안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예. 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예, 알겠습니다. 충청도는 그거보다도 더 대단하게 받아들일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는 것도 더 바람직한 정체성을 우리가 발굴하고 확장시켜서 그것을 대전의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자. 정체성으로 뭐 이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화의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뭐 경제적 차원에서만 저희가 접근할 게 아니고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남과 다른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하고 확장할 것이고 또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것인가. 이걸 뭐 도시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까지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로 아이덴티티, 동일시라면 간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래 번역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 구순기부터 성장하면서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되면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자꾸 이렇게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기 때의 자기 정체성하고 청소년기의 자기 정체성하고 성인의 자기 정체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쭉 커 나가면서 계속 자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커 나가면서 육체적으로 성숙하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자기가 속한 지역 사회 규범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 지속적으로 그런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지역 사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 그게 지역 사회의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뭐 결국은 지역 배타주의도 나오고 지역 애향주의도 나오고 정체성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응원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정체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가치다. 저는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예, 싶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과거의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고립적이고 배타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예. 이것이 확장하고 개방하고 세계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절대 개방을 지향한다. 이런 것이 아마 지역 정체성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고유성이나 희소성을 더욱더 발굴하고 확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장소 마케팅이나 도시 마케팅 자체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관광객이나 또 어디서 살지 망설이고 있는 그 주거지를 정하지 못한 분들에게 또 요즘은 이제 노마드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욕망을 찾아서 자기의 뭐 경제적 동기가 더 많겠지만 사회적 교육적 동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곳을 방황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유목민들을 끌어줄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요인을
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예. 이것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번 토론회의 그 확실한 어떤 목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정도 하고서 이게 이제 대담 콘서트니까 그김 교수님하고 같이 좋은 음악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을 연작으로 몇십 년 그려오신 기산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듣고 2부로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